학습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결국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쳐서 학위 취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똑바로 알고 시작하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교육제도 전문 채널 학준모TV 전문가 정윤우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처음 마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관문이자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이죠. 학점은행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학점은행제죠. 근데 이걸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나는 이미 늦었구나. 다음 신청 기간에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됩니다. 학습자 등록과 무관하게 수강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놀랍죠? 그럼 학습자 등록은 도대체 언제 해야 하냐? 학위 취득 신청 분기 전 분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젠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행정 처리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변경, 전공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분기와 학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 분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중에 1월과 7월에만 학위 신청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분기에는 모두 동일하게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과 7월 학위 신청을 하기 전 분기인 4월과 10월에는 반드시 학습자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작하는 시기가 학습자 등록 시기와 겹쳤다면 학습자 등록을 먼저 해주셔도 당연히 좋겠죠. 먼저 학점은행제에는 행정 처리하는 기관과 학점을 이수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행정 처리 기관의 이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고요. 학습자 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과정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최종 학력, 내가 희망하는 전공, 어떤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설명을 보시면 학위 취득 신청 75일 전에만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고 강의 수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르시는 학습자분들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접수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강의를 들어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4월 접수 기간을 놓쳐서 7월에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4월은 1학기 기간이고 7월은 2학기 기간이에요. 학기를 놓치게 되면 학위를 받는 기간도 당연히 반년이 밀리게 됩니다. 수강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겠죠? 자, 그러면 교육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교육원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교육훈련기간 조회를 눌러주신 뒤 희망하는 전공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해당 전공의 전공 교과목이 개설된 교육원 리스트가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전공의 과목이 많이 개설된 곳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정보글을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글들의 하단을 보시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보통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 분들이실 텐데 본인의 니즈에 맞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원을 선정하셨다면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겠죠. 온라인 과정을 통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수강 신청을 눌러주신 뒤 듣고자 하는 과목을 담아주시고 결제를 해주시면 수강 신청이 끝납니다. 다만 전공 과목에는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해주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출석률 80% 미만, 총 평가 점수 60점 미만이라면 꽈락으로 과목에 대해서 재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평생교육원을 통해 수업을 다 이수를 하셨다면 이 이수한 학점은 자동으로 성적 보고가 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미신청 학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청 학점으로 나와 있는 학점 중 내가 원하는 학점을 골라서 학점 인정 신청까지 해주셔야 학위 취득할 때 쓸 수 있는 학점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신청 학점은 1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몇 학기 동안 열심히 강의를 이수하시고 학점 인정 신청까지 했다면 이제 학위 신청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1월과 7월 이 두 기간 동안 학위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학위 취득 요건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춰서 학점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학위 취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총 80학점이 요구되지만
그 안에는 전공 45학점 그리고 교양 15학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공 50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0학점을 이수해서 80학점을 갖고 있다면 학위가 나오지 않겠죠.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을 하시다가 학위 취득 신청이 반려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정 처리 절차가 귀찮고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학습자 분들의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인정 신청 내역이나 학위 취득 신청 내역까지 전부 꼼꼼히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지만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2번, 3번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실 때에도 학습 구분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일반 학점 등 제대로 분류를 해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학점은행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FAQ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대 학점을 가져오는 기준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휴학 상태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고요. 자퇴 혹은 재적 상태일 때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내가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내가 다니던 대학교의 졸업 학점을 만족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적 세탁 개념입니다.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성적을 세탁해서 좋은 어떤 직업을 갖거나 혹은 대학교에 혹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성적 세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적대 학점에다가 새로운 학점을 얹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적대 학점의 성적 평균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수한 성적 평균이 합산해서 평균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적 세탁의 개념은 아예 새로운 학위를 학점은행제만으로만 취득을 하셔서 이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성적 세탁의 개념이에요. 학점은행제 시작 시 잘못 알고 있는 정보와 행정 처리 절차와 순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FAQ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혹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궁금하신 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